드디어 이번 시즌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세리아 2020-21 시즌 마지막 38라운드 정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칼리아리와 제노와의 경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1대0 제노와의 승리였습니다. 쇼무로도프의 딱 한 골로 승부가 결정됐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쇼무로도프 아주 싹수가 보이는 선수입니다. 제노와가 이번 시즌 발굴을 참 잘했는데요. 8골째를 넣고 이번 시즌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차피 승부에는 큰 의미가 없었던 한판, 제노아에서는 유스 선수 한 명이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2001년생 야야 칼론인데요. 이번 경기 제노아가 때렸던 2개의 유효 슈팅 중에 1개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경기는 크로토네와 피오렌티나의 경기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미 강등이 확정된 크로토네를 상대로 베스트 멤버를 꾸려나오고도 개졸전을 펼쳤던 우리의 모자갑 이아킨이었습니다. 오히려 테라치아노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질 수도 있었던 경기였죠. 결정적인 선방을 몇 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면 피오렌티나가 강등이 안 당한 게 이상한 시즌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이아키니 대신 새 감독을 빨리 구한 피오렌티나입니다. 다음 시즌 피오렌티나의 감독은 가투소로 결정됐습니다. 피오렌티나 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선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팀의 수비 안정화를 잘 다져놓는 감독이기 때문에 지금의 피오렌티나에게는 어쩌면 적합한 감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세 번째 경기는 삼프도리아와 파르마의 경기, 삼프도리아가 3대0으로 완승했습니다. 퀄리아렐라가 세리아 통산 500번째 경기 출전 기록을 세웠던 이번 경기, 퀄리아렐라는 역대 출전 경기 15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본인이 직접 골을 넣으면서 대기록을 자축했습니다. 삼프도리아는 오마르 콜리의 골과 가비아디니의 골까지 묶어서 가볍게 1승을 더 챙겼는데요. 약간은 충격적인 상황이 나왔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극찬했던 라니에리는 삼프도리아 감독직을 그만뒀습니다. 삼프도리아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일 텐데 너나 잘해 새끼야, 너나 이 새끼야. 제가 지금 다른 팀 감독 그만뒀다고 걱정할 계제가 아니었죠. 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콘버지가 인텔을 떠나는 것이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인테르는 우디네스를 상대로 5대1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애슐리 형이 온몸을 던져서 선취골을 만든 인테르. 와, 근데 진짜 징글징글한데요. 센시는 선발로 나오는데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결국 39분에 에릭센과 교체가 됐는데요. 하지만 그 에릭센이 프리킥골을 넣으면서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이후 인테르는 라우타로의 PK골, 그리고 교체로 나온 페리시치의 골까지 터지는데요. 루카쿠의 행운의 골까지 터지면서 기분 좋게 끝났습니다. 한다노비치는 인테르에서 리그 329경기째를 뛰었는데요. 인테르 역대 골키퍼 중에 리그 출전 1위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프로 생활 첫 번째 우승컵을 이날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인테르 팬들 입장에서는 아주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11년 전 이날의 기억이 떠올랐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정말 사네티가 그래도 챔스 우승컵 하나는 들고 은퇴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가슴도 정말 뭉클해졌었는데요. 한다노비치도 드디어 우승컵 한번 들고 은퇴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참 좋았단 말입니다. 아니 근데 씨발 이게 무슨 개짓거리냐 말이에요. 이게 우승팀이야? 누가 보면 강등당한 줄 알겠어. 거기다 당장 8천만 유로의 돈을 만들어야 돼서 핵심 선수 몇 명을 팔아야 된답니다. 아예 트위터에서는 누구를 팔면 좋을지에 대해 이따구로 투표도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뭐야 씨발.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팀 운영을 어떤 꼬라지로 했길래 우승을 했는데 돈이 부족해. 아니 코로나는 뭐 밀라노에만 있었나? 진짜 너무 빡치는데요. 이런 씨발 새끼를 봤나? 야 이 씨발놈아! 누구를 팔아야 되는지 투표는 왜 해? 그냥 얘기해 누구 팔 건지. 그냥 얘기해 이 새끼야. 뭘 물어봐 이 씨발놈아! 어쨌든 상황은 이미 벌어졌고 아직 자세한 내막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후 보도를 본 이후에 이번 일은 영상으로 따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극적이었던 챔피언스리그 진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우선 밀란은 아탈란타를 놀랍게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사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듯이 아탈란타가 압도적으로 경기를 잘 풀어갔는데요. 특히 점유율 부분에서 확실하게 밀란을 압도했습니다. 다만 밀란에게 조금씩 행운이 찾아왔는데요. 특히 메흘레가 백태클로 PK를 내준 부분은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캐시에는 이번에도 침착하게 잘 넣었죠. 그리고 기어이 밀란의 추가골 기회도 나오게 되는데 또다시 PK였습니다. 이번에는 고젠스의 핸드볼 파울로 인한 PK 선언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캐시에는 놓치지 않고 잘 집어넣었습니다. 이번 시즌 캐시에는 거의 PK 도사 모드인데요. 이번 시즌 13골을 넣었는데 그 중에 PK가 11골이었습니다. 그만큼 PK를 많이 얻어냈고 또 많이 성공시켰죠. 어쨌든 아무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던 아탈란타전 승리를 일궈내면서 밀란은 자력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무려 8년 만에 이룬 결과인데요. 이번 시즌 피올리의 밀란에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홈에서는 진짜 더럽게도 축구를 못했는데요. 원정에서 19경기 중에 16승을 했습니다. 한 시즌 원정 16승은 세리아 신기록입니다.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진출뿐만이 아니라 리그 준우승까지 해버린 밀란. 이번 시즌은 밀라노의 두 팀이 다 해먹었는데요. 그리고 돈에 미친 새끼였던 돈나루마는 이 경기를 끝으로 밀란을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하는 꼬라지만 보면 당연한 결과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즌 프랑스 리그 릴의 우승을 이끌었던 메냥 골키퍼가 밀란 이적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이적료에 돈나루마 3분의 1 정도의 연봉으로 영입이 가능했습니다. 한편 아틀란타는 매너에서도 지고 말았는데요. 두 번째 PK를 내줄 때 데룬이 크루니치를 때리는 장면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데룬은 바로 퇴장을 당했고요. 무려 4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결과겠죠. 그리고 여기 또 한 팀, 극적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한 팀이 있습니다. 유벤투스가 볼로냐를 4대1로 부셔버렸죠. 그 어느 때보다 이 한 경기가 중요했던 유벤투스. 하지만 호날두가 피로를 호소하면서 스스로 경기를 뛰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반 6분 키에사의 골을 시작으로 전반에만 3골을 몰아쳤던 유벤투스였는데요. 전체적으로 경기력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모라타는 멀티골을 완성시켰죠. 결국 극적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한 유벤투스입니다. 다음 시즌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먼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호날두입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유벤투스를 떠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당연하게도 피를로 감독의 거취입니다. 본인은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말을 했지만 글쎄요, 알레그리와 계속 접촉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벤투스의 극적인 챔피언스리그, 바로 이 경기 덕분에 가능했는데요. 나폴리가 마지막에 비교적 쉬운 상대 베로나를 이기지 못하면서 유로파로 떨어집니다. 새가슴입니다. 기본적으로 패스 성공률이 너무 떨어졌던 나폴리였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가투소의 양아들 바카요코였습니다. 바카요코는 패스 성공률이 70%대일 정도로 패스 미스가 아주 많았죠. 거기다 이번 경기 나폴리의 공격진은 90분 내내 단 한 차례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팀이 총체적으로 엉망이었죠. 그래도 센터백 라흐마니가 귀중한 골을 터뜨려줬는데요. 어림도 없지 곧장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 후사인은 공수 모두에서 개판이었는데요. 특히 이 실점 장면에서 제대로 마킹을 해주지 못하면서 더욱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인테르 팬으로서 나폴리와 가투소 감독에게 정말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요. 잘못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유벤투스에게 지면서 나폴리 챔스 탈락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번 경기 베로나에 동점골을 넣은 파라오니는 인테르 유스입니다. 여러모로 나폴리에게 겐세이를 많이 했네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베로나 정도는 이겨줘야지. 나폴리도 너무 했죠. 고작 베로나 따위에 겁먹어서 징징대는 거야? 나폴리 입장에서도 한 가지 억울한 점은 있습니다. 이 장면을 VAR도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은 충분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많이 아쉽죠. 어쨌든 이제 거의 유로파 진출 마스터가 되어가는 가투소입니다. 계속해서 아깝게 챔스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18-19 시즌도 4위 인테르에 딱 승점 1점 차이로 유로파 리그로 갔던 가투소는 이번 시즌도 4위 유벤투스에 딱 승점 1점 차이로 유로파로 갑니다. 피오렌티나에서는 행운이 많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사수올로와 라치오의 경기는 사수올로가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키리아코플로스가 전반 10분 미친 골을 터뜨렸는데요. 그래놓고 키리아코플로스는 후반에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사수올로로서는 힘들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후반 막판 파롤로가 PK를 내주게 되는 라치오였습니다. 라치오도 참 잘 안 풀렸죠. 그리고 베라르디가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 경기는 양팀 감독들의 마지막 경기가 됐습니다. 사수올로의 데제레비 감독은 샤르타르로 넘어가는 게 확정이 됐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금요일 기준 라치오의 시모네 인자기는 현재 콘테 후임으로 인테르 감독이 되는 게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졸지에 감독을 뺏겨버린 라치오에게 인테르 팬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 싶습니다. 하마터면 유럽대회 못 갈 뻔했습니다. 사수올로가 마지막 경기를 이긴 가운데 로마가 극적으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로마는 큰일 날 뻔했죠. 이제 약팀도 제대로 못 잡는 처지가 됐는데요. 스페지아에게 먼저 2골을 내주면서 거의 지는 각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마는 후방에서 패스미스가 문제였습니다. 골을 내주기도 했고 완벽한 찬스를 상대에게 내주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후반에 엘샤라위의 골로 한 점을 따라간 로마는 극적으로 미키타리안의 골로 동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컨퍼런스 리그 진출을 확정지었던 로마였습니다. 승점은 사수올로와 동률이고 상대 전적도 2부 승부였지만 골득실에서 2점이 앞서면서 유럽 대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다음 시즌 로마를 이끌게 된 무버지, 역대 최초로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컨퍼런스 리그를 모두 우승한 감독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토리노와 베네벤토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1대1 무승부였습니다. 브레메르가 선취골을 넣었던 토리노였는데요. 베네벤토는 안드레스 테오가 동점골을 넣고 끝냈습니다.
운명이 참 기구한 티어인데요. 그동안 세리베에서만 골이 있었고 세리아 무대에서는 골이 없었는데 이번 시즌 세리아 마지막 경기에서 첫 골을 집어넣고 다시 세리베 무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베네벤토가 강등당했기 때문이죠. 토리노는 벨로띠를 지킬 수 있을지가 이번 여름 최대의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계약 기간이 이제 1년 남았는데요. 벨로띠가 재계약을 만약에 거부한다면 토리노 입장에서는 이번 여름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현재 밀란과 로마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시즌이 끝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인테르가 우승했어도 상당히 우울한 상황인데요. 저는 추후 보도를 좀 더 살펴보고 비시즌 기간에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게 영상 업로드를 한 주만 쉬고 2주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